산후풍 환자 15년 만에 다시 내원한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에서 산후풍 환자들을 지난 28년 동안 계속해서 특화해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자, 제가 저술한 서적이죠. 올바른 산후조리와 산후풍을 탈출하는 한방치료,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천여 명 정도의 산후풍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후풍 전문 한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년 넘게 산후풍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서 산후풍 치료에 완전히 자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산후풍 환자분들이 오시면 다른 질환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요. 환자 자신의 느낌과 증상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치료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산후풍의 원인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출산 후에 이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바람이나 또는 냉기, 또 에어컨 바람이 뼛속까지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감기는 이 찬기운이 피부 아래로 침입하는 것을 감기로 본다면 한의학에서 산후풍은요, 이 냉기가 뼛속까지 침입해서 시리다, 애린다, 또는 통증, 또 땀과다, 무기력, 우울증, 복면증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질환을 바로 산후풍이라고 하고요. 또 제가 치료해보면 아주 드물게 출산과 상관없이도 산후풍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에 결혼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또 50대, 60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남성분들도 머리가 시리다, 발등이 시리다, 하체가 시리다 이런 증상 때문에 청담인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한 95% 대다수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 기간에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산후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년 만에 내원했던 산후풍 환자의 사연은요, 제가 1997년부터 한 2010년 초까지 일산에 주염역에 있었죠. 서현프라자라고 하는 빌딩에서 서광한의원을 진료할 때 둘째 출산 후에 산후풍 증상이 발병해서 일산의 서광한의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산후풍 증상이 나아지고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셋째를 출산하신 후에 다시 찬바람을 맞아서 머리가 시리다, 또 두통이 온다, 발바닥이 시리다, 특이하게 머리도 좌측 머리만 시려서 2021년 10월에 다시 제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강남역의 청담인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환자분 사연입니다. 자, 산후풍은 감기는 냉기가 피부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춥다, 으슬으슬하다, 한기가 든다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산후풍은요,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리다, 애린다, 쓰라린다, 따갑다 이런 증상들을 좀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건 따뜻하게 입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게 뼛속이 시리다라는 느낌은 양말을 3개를 신어도 또는 내복을 입어도 견디기 힘든 그런 느낌이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후풍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머리 시림 증상은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자, 머리가 시리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오는 거죠. 냉기와 찬바람이 머릿속으로
진입했고요. 머리 시림 환자의 특징은 두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모자나 두건을 쓰고 생활하시는 산후풍 환자분들이 종종 있고요. 이 찬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머리 시림과 두통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시림 증상 자체도 힘들지만 시림 후에 동반되는 두통이 더욱더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산후풍, 특히 두통 증상을 동반한 산후풍 환자분들이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산후풍 한방 치료 중에 이제 제가 특화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요. 이런 기치료입니다.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제가 옆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등에서부터 허리 또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어떤 그 기공치료를 이용해서 몸속에 있는 냉기를 빼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기공치료를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약을, 한약을 수개월, 수년 동안 복용해도 잘 낫지 않는다. 또는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다.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승낙하시면 이런 냉기 배출 치료 또는 기치료 또 공법 지도라고 하는 이런 치료를 1대1로 청담인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시린 환자들은 실내에서 두건을 착용하기도 하고요. 또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요. 실내에서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또 땀이 나거나 오타네요. 머리를 감으면 시림과 두통이 심해서 한 6개월 정도 머리를 안 감았던 그런 학교 선생님 산후풍 환자분도 치료 케이스에 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시림과 함께 동반된 깨질 것 같은 두통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머리가 시리다, 시리면서 두통이 온다 이런 증상들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될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머리 시림과 두통 산후풍 치료는요. 제가 여태까지 한 100여 케이스 정도의 환자를 치료해 본 것 같습니다. 전체 한 6,000명 정도의 산후풍 환자들 중에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머리가 시리다, 두통이 온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환자들이죠. 그래서 침이나 약침 치료, 추나요법도 시행하고요. 또 치료 한약과 캡슐형 한약도 처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또는 2주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게 하고요. 대부분 이 공법지도 또는 기치료, 의료기공요법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냉기를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치료들을 했는데 보통 이런 치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환자분 옆에 계속 앉아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28년 동안 많은 산후풍 환자들을 치료해 본 결과 이 산후풍은요 쉽게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치료받았는데 올 겨울에 또 재발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치료가 된 후에도요. 둘째를 출산하시거나 셋째를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치료된 또는 완치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요. 평생 재발하지 않는 질병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만약에 몇 년 후에 재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산후풍 쉽게 재발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 쉽게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산후풍은 나이가 들면 재발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후풍 평생 고생한다? 치료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치료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5년 만에 저한테 다시 내오는 산후풍 환자는요, 치료 가능성 90% 이상 예상합니다. 그래서 침치료하고 산삼약침치료, 또 치료 한약, 또 캡슐 한약, 저는 법제 유황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처방들을 했고요. 의료기공요법을 내원시마다 1시간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식인을 호소하는 좌측 머리와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계획이고요. 자, 산후풍.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치료되고 호전되고 또 완치도 가능한 그런 국가에서 인정한 질병입니다. 자, 산후풍 환자들의 주의사항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맨살에 찬바람, 에어컨 바람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따뜻하게 생활하면서도 땀은 나지 않게 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또 너무 덥게 생활하시거나 사우나, 반신욕, 족욕, 목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땀구멍이 열릴 수 있는데요. 이게 땀이 나면 피부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5도에서 10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시린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고요. 또 땀구멍을 통해서 냉기가 다시 침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생활은 하시되 가능하면 땀 나지 않는 온도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잘 먹고 기운이 좋아져야 빨리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일반적인 보신 음식 같은 것들도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한의원의 그 진료실에는요, 많은 산후풍 환자들이 완치가 되신 후에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진들을 찍어서 남겨주신 그런 액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치료했던 많은 산후풍 환자분들의 사진인데요. 제가 보물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산후풍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또 길게는 1년에서 2년 이상 치료했던 그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대부분 다 기억이 나고요. 또 환자분들도 사실 시간도 많이 썼고요. 또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또 가족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씩이 치료가 다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산후풍 환자 본인뿐만 아니고 치료를 했던 한의사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는 거죠. 자, 산후풍 환자 한 6천여 명 진료하고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후풍 치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청담인 한의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요. 의료법상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거의 한 400건 가까운 산후풍 환자들의 치료 사례와 또 사진, 또 동영상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산후풍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도대체 청담인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 또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 정말 낫긴 나았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저희 청담인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산후풍 증상은 주로 시림, 애림, 또 쓰라림, 따가움, 통증, 또 땀 과다 이런 증상들인데요. 산후풍은 쉽게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면 그냥 낫는 겁니다. 그리고 산후풍 치료는요. 제 경험상 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요. 호전되고 또 치료가 됩니다. 물론 저라고 100% 다 산후풍 환자들을 치료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중단해서 포기하거나 또 실패했던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약 6천여 명의 산후풍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서울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이었습니다. 산후풍에 대한 영상들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